수만 페이지의 수사 기록, 수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이 모든 노력을 단 한 줄의 결정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결과를 정의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가로막는 예적 권한의 실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소 취소 권한. 정말 괜찮은가? 여러분, 오늘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몇 년을 싸웠습니다. 증거도 모았고 증인도 세웠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고 판사가 곧 판결을 내릴 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법정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판 논란이 있는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권력과 연관된 구조로 임명된 특검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황당하죠? 말이 안 되죠? 오늘 논의 중인 특검법의 공소 취소 권한이 정확히 그 구조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소 취소 권한이 왜 위험하다는 비판이 나오는지 5가지 관점으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법을 잘 모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법권 침해 우려입니다. 헌법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유죄냐, 무죄냐. 그 판단은 오직 법관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특검법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사관들이 몇 년에 걸쳐 증거를 모았습니다.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법원이 재판을 열었습니다.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특검의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판사가 최종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정치권과 연관된 특검의 결정이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정하게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소권 남용 논란입니다. 명분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특검의 판단 기준과 임명 구조에 공정성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특검의 조작 판단이 권력의 의도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면 기존 수사가 뒤집히고 재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국가 형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진행된 사법 절차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논란입니다. 세 번째는 법적 안정성 문제입니다. 법을 믿는 이유는 안정된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소, 재판, 항소, 대법원, 이 긴 과정이 진실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수년간 쌓인 증거와 절차가 특검 결정 한 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신뢰는 무너집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법이란 게 권력이 바뀔 때마다 뒤집히는 거구나. 법치주의의 뿌리가 흔들리는 문제라는 비판입니다. 법적 절차가 언제든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면 사회 전체의 규칙, 신뢰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삼권 분립 침해 우려입니다. 대검찰청조차 이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입법부가 맡는 특검이
행정부 수사권과 사법부 재판권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서로 견제하는 삼권 분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사법부가 입법부의 결정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법원이 실질적 권한을 잃고 형식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요 비판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등권 문제입니다. 지금 수많은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도 책임져야 할 사람도 모두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특정 고위층 사건에 한해 특검 구조가 적용된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과 어긋난다는 비판입니다. 일반인은 대법원까지 몇 년 기다리는데 특정 사건만 특별한 경로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구조적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느끼신 감정 이해합니다. 첫째, 이해하십시오. 공소취소 권한 논란이 왜 중요한지 오늘 영상으로 알게 되셨습니다. 이건 정치 싸움이 아니라 법치주의 문제입니다. 둘째, 이야기 나누십시오. 가족, 친구와 이 내용을 나누세요. 카톡 한 줄, 대화 한 번이 여론을 만듭니다. 셋째, 기억하십시오. 이 법안을 지지한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민주주의의 심판은 선거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사법권 침해의 중대한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지막 기준이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